네, 신광섭의 위대한 투자 시간입니다. MBN골드 신광섭 매니저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광섭입니다. 네. 네, 저희가 주초에 삼성전자 실적 한번 점검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실적이 잘 나오든 안 나오든 그 향방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 있다 하셨었어요. 네. 오늘 외국인이 엄청난 물량을 장 초반부터 삼성전자에 대해서 팔자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좀 시장도 부진한데 오늘 장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자가 그나마 좀 버텨줬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좀 이제 좀 연장이 됐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죠. 사실은 뭐 엔비디아 관련돼서 이 파운드리 쪽에서 수주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들, 뭐 거기다가 이제 뭐 전반적으로 HBM까지 해서 파생되는 이제 테마군들이 형성되면서 반도체 쪽에 워낙 강세가 나오다 보니까 그에 영향으로 지수가 좀 버텼지만 결국은 이제 제가 이제 어제도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반향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외국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일단 증권사 컨센에서 하나도 맞춘 증권사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적자 뭐 3천억, 8천억 부르고 뭐 2천억에서 5천억 사이인데 약간 1천억 정도 상회하는 6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좀 나왔는데 뭐 어쨌든 간에 이거는 이제 잠정이기 때문에 조금은 거의 이제 좀 보수적으로 보면은 오차 보면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천억 정도 규모가 되겠죠. 근데 그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차트 보면서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장대 음봉 맞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7만 전자가 약간 위태위태한 네. 지금 구간에 좀 놓여 있고요. 일단은 뭐 기술적으로 접근했을 때 여기를 지지를 받았던 이 박스권 하단을 좀 이렇게 약간 뭐랄까요? 좀 깼다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살짝 이탈한 모습이 나왔는데 이때를 주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좀 강하게 올라갔을 때가 이 갭이었거든요. 네. 이때가 이제 바로 이 AI 붐 관련된 부분들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좀 올라갔었고 그러면 일단 전반적으로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 삼성전자를 만약에 그러니까 어디까지 빠질 것이냐 이게 이제 궁금하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삼성전자를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서 살까요? 만약에 내가 사고 싶다면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 갭을 어느 정도 메꿔주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된다는 거겠죠. 그럼 6만 8천 원이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룸이 2천 원 정도는 기술적으로 하향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갭을 좀 메꿔주게 된다면 대략적으로 얼마일까요? 한 6만 7천 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한 3% 정도 내외에 또 추가적인 조정이 삼성전자 좀 나올 수 있다는 거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바로 이게 빠지는 게 아니고 중간에 좀 반등이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빠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어제부터 시장이 왜 빠졌냐에 대해서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어제는 제가 공개 방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수금해서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공개 방송 진행하는데요. 시장이 빠진 요인은 뭐 끝나고 나면 기자분들이 친절하게 다 써주시니까 뭐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 많이 틀린 게 있더라고요. 지금 시장에 빠지는 거는 지정학적 리스크, 지정학적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이제 주요하게 그러니까 국제적인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발동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윤석열 대통령께서 리투아니아에서 10일부터 12일까지 있을 나토 정상회의에 네. 참여를 하신다는 소식이 좀 나왔고 그러면서 오히려 지수 반등이 좀 못 나오면서 어제부터 약간 좀 가파르게 떨어지는 모습이 좀 보였거든요. 그 이후부터 해가지고 좀 나오는데 일단은 지금 뉴스 하나를 좀 보겠습니다. 아직 국내에서는 보도가 안 됐습니다. 어제 오늘 새벽에 보도가 됐는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화면인 젤렌스키 대통령 그리고 좌측에 있는 인물은 나토의 부의장 이 안경 쓰신 분인데 이름을 제가 까먹어가지고 네. 이름을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젤렌스키 대통령과 나토 부의장이 지금 둘이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뭔가 이제 종이에다가 서명했는데 이 그림이 뭐냐면 나토 가입 선언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서명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받아놓고 나토 정상회의에 이걸 안건을 가지고 간단 말이죠. 그러면 10일에서 12일까지. 그래서 이번 주가 아니고 이제 그 월요일 날부터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1월 월요일부터 이제 나토 정상회의가 시작되는데 지금 이제 리투아니아에서 펼치다 보니까 지금 유럽이 조금은 어질어질하잖아요. 지금 뭐 지난번에도 바그너 그룹이 반란을 일으키고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뭐 나토 정상회의 최초로 독일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방공 시스템을 아예 그냥 구축해놨다. 그 회의 장소에다가 아예. 그러니까 왜냐면 혹시나 모를 러시아의 도발이 나올 가능성이 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상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 나토 정상에서 이 안건들을 얘기하고 어느 정도 이제 어떠한 또 이슈가 좀 나올지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되는데 그럼 나토를 가입을 우크라이나가 선언하면은 왜 이게 악재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 아시다시피 뭐 역사를 전반적으로 서양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 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나토에 가입하는 순간부터 우크라이나가 나토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나토 국가들이
완벽하게 지상군을 투입할 수 있는 명분이 주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그걸 싫어해서 먼저 침공을 한 건 사실이고요. 그런 걸 견제하기 위해서. 근데 뭐 지금 아시다시피 마부터 해가지고 뭐 격전지가 뭐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지금 영상도 많이 지금 노출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게 좀 주요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어제 유럽 증시가요. 이것 때문에 급락이 확 나왔습니다. 채권 시장도 급락 나왔고 유럽 쪽에서. 그래서 유럽의 자금이 이탈하는 그 구간에 지금 진입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요거 한번 보게요. 일단은 요거를 잠깐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요인들이 요거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겠죠. 뭐 뉴스가 보도됐는데 미국이 중국 수출 통제, 그러니까 게르마늄하고 갈륨이 있는데 게르마늄은 비축량이 있는데 갈륨은 없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따가 갈륨 관련주를 좀 준비해 왔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맨 위를 한번 보면서 요걸로 마무리 좀 칠게요. 화면이 좀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네. 보니까 되게 좀 아래쪽에 희리하게. 그래프가 있죠? 네, 이제 1999년도 하고 물음표가 찍혀 있는데 파란색이 좀 잘 안 보이셔서 제가 좀 색깔을 좀 입힐게요. 지금 현재 위치가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보라색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1999년도 닷컴 버블 당시의 모습과 현재 형상이 좀 흡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는 레포트 중에서 그림 하나 발췌해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번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을 때 골디락스 장세가 온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올라가는 거 절대로 골디락스 아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조정이 좀 어느 정도까지 뭐 닷컴 버블 때는 대략적으로 한 이 정도까지 조정이 나왔거든요. 네. 한 두세 달에 걸쳐서 미국장 기준으로요. 그리고 나서 그냥 쭉 올라갔어요. 이건 중간에 이제 끊긴 그림인데 쭉 올라가면서 이 버블이 엄청나게 코로나 때보다 더 버블이 더 심화되면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뭘 할 거냐? 이때는 또 별의별 안 좋은 뉴스 많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만약 조정이 좀 더 절정 구간에 들어가면. 그러면 이때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뭘 하냐면 굿버스를 막 풀로 베팅해요. 제가 걱정하는 게 이겁니다. 이 시청자분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뭐 눌리면 사라. 눌리면 사라는 인식이 계속 강해지면서 제가 2주 연속으로 나온다 보니까 제가 그게 좀 걱정스럽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또 사요. 보시죠. 저가 매수. 좌측 한번 좀 더 볼게요. 좌측 수급 한번 보면은 계속 삽니다. 계속 사요. 그냥 뭐 계속 삽니다. 개인 코스닥 선물 계속 사고 있고 지금 외국인들의 선물 한 1조 1천억 정도 매도 네. 나오고 있거든요. 현물은 지금 기관 쪽에서 많이 팔고 있고 계속 사요. 지금 오늘까지 하면은 딱 만 2주째거든요. 그럼 굿버스 계속 팔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수 눌릴 때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자. 반도체 좋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못 갔단다나 뭐 이런 식으로 레포트 나오다 보니까 계속 이걸 분할매수 해요. 수급적인 논리로 보면은. 근데 결국은 개인들이 만약에 여기서 뭐 계단식으로 빠지든 뭐 급락이 나오든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떻게 흘러갈지는. 근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어느 정도 적당한 조정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막 악재가 더 큰 악재가 막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 투자하면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주식들 반도체 같은 거 손절 딱 치고 뭐 할까요? 굿버스 들어간다는 거죠. 저는 지금 아직 바닥이 안 나왔다고 생각하는 게 네. 뭐냐면 이 수급 때문에 그런 겁니다. 수급 때문에. 이 수급이 연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닥은 언제냐? 굿버스를 개인들이 주식들을 손절치면서 굿버스를 매입할 때. 근데 아직 그 분위기는 느껴지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제가 아까 무슨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무슨 나토 가입 선언하는 것까지 우리가 봐야 돼. 뭐 이런 거를 보는 것보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악재들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돌발 악재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겠죠. 그 부분들을 좀 따져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지수 바닥은 그럼 어딜까요? 모르죠, 저야. 네. 수급이 바뀌는 걸 봐야 됩니다. 기간은 대략적으로 제가 알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몇 월 며칠 주간까지는 빠질 것이라고는 제가 대략적으로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포인트가 어디까지 빠지는 거냐? 그 기간을 도래했을 때 그리고 수급까지 겹쳐서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2,570에서 80 정도를 반등의 목표치로 봤어요, 실제로. 네. 딱 여기였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여기서 좀 더 올라가 주면서 2,649까지 올라갔잖아요. 49까지 올라가서 대략 한 2%도 올라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더 가격에서. 근데 지금 코스피가 2,500 한 20포인트 깨졌나요? 그런 게 된 것 같은데 위대한 투자 보면서 단발적으로 트레이딩도 하셨겠지만 어느 정도 현금은 좀 적당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좀 즐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일장 그리고 어제 코스닥 빠졌던 부분까지 저희가 정리 그리고 시장 큰 그림까지 이야기를 해봤고요. 자, 이어서는 종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편입했던 종목에 대한 리뷰하는 시간이고요.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리뷰 종목은 7월 5일이었죠. 이번 주에 저희가 편입한 대주전자재료입니다. 약 2%가량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 종목에 대한 의견 어떠세요? 일단 이 종목은 제가 이제 10만 원 깨지면 사자라고 네. 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미 지금 이때 딱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갑자기 이제 맞아요. 방송돼서 갑자기 확 올라갔었잖아요. 그때 막 캔들이 쫙 올라가는 모습 나왔는데 그래서 조종이 좀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리바운드 한번 나왔다가 지금 약간 좀 가라앉는 구간입니다. 뭐 대주전자는 아시겠지만 뭐 24년도 말이나 25년 초에는 캐파 증설이 이제 증설이 다 완료되잖아요. 그 부분들이 실리콘 응급제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나마 지금 지수를 버팀목을 하는 역할은 지금 아시다시피 양극재, 응급재 이쪽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서 목표가는 아직 미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매수 가격이 이제 이하로 들어왔기 때문에 네. 좀 더 홀딩하는 전략으로 가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매수할 기회가 된 거다. 네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대주전자재료 매수 기회다라는 점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어제 저희가 편입한 종목인데 약 5%가량의 수익률을 바로 좀 기록을 했습니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계속 가지고 가야겠죠? 사실 이제 쇼커버 3대장이라고 해가지고 금양, 롯데에너지, 그다음에 코스모화학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지금 금양만 가장 세고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는 조금은 좀 세게 초반에 올라가다가 지수가 조금 영향을 받으면서 조금 이제 윗꼬리를 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요새 여기서 이제 쇼커버가 들어오면서 스퀴즈가 발생하면서 거래량이 이제 동반적으로 터졌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최소한 절반 이상은 거래가 좀 터지면은 이 종목 여러분들 끝난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는데 아직은 룸이 좀 남아 있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어서 5일 이동평균선 지지 여부 보시면서 조금 더 홀딩해서 7만 원 선 근처까지 300선 돌파 여부까지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리뷰 마무리하면서 오늘의 위대한 종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갈륨, 이 광물 관련한 테마에서 좀 수혜를 입을 만한 종목을 골라왔다고 하셨는데 기대됩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현재가 13,990원이네요. 네. 13,990원에 말씀드리고요. 종목명은요. RF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을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코드번호 327260이고요. RF 머티리얼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이 회사가 사실은 이제 이따가 차트 한번 보시겠지만 질화갈륨 전력 소자를 국산화해서 처음으로 성공한 기업입니다. 그에 따라서 관련 관련된 테마로 엮이면서 초반에 한번 강세를 보이다가 최근 이틀 동안에 좀 눌림이 나오고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앨런 재무장관이 건너간 상황에서 9일날 이제 돌아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발언이 중요한 것 같은데 아마 원활한 발언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좀 잘 안 되는 분위기가 좀 형성되고 있다고 어제부터 이제 지금 미국 뉴스에서도 좀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난항을 겪고 있다. 이렇게 좀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까도 제 네이버 밴드에서 기사 보여드렸지만은 갈륨만 없다. 지금 그 관련된 다른 거는 있는데 갈륨만 지금 비축량이 없는 상황이라고 놓여 있으니까 당연히 이 소자 쪽에서 국산 성공 기업에서 당연히 뭔가 수혜가 기대된다. 그래서 지금 한일화학이 먼저 치고 올라갔다가 좀 밀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스켓 쪽이니까 2등주가 1등주 치고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뭐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이 회사가 그 대드론용, 안티드론용으로 해서 레이저포를 개발을 처음으로 성공한 국산 기업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그래서 그에 대한 수혜도 기대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 드론 방공체계 부대를 육성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좀 따져봤을 때 레이저포, 대드론용도 좀 이제 두 가지 모멘텀이 있으니까요. 갈륨과 레이저포 관련된 부분들 두 가지로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륨 전력 소자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었습니다. RF 머티리얼즈 첫 번째로 저희가 공개를 했는데요. 가격 전략 바로 연이어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윗꼬리도 달고 아랫꼬리 달고 왔다 갔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매수와 매도의 합이 계속해서 교차점을 이루고 있어서 누군가가 이기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자리에서는 이제 약간의 복불복 자리이기 때문에 배팅해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나왔고 거래가 지금 뭐 미비하게 좀 떨어지고 있는 수준이지 않습니까? 거래량이 뭔가 급격하게 동반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목표 가격을요. 이전에 단기 고점 연역이 한 15% 정도 나옵니다. 16,000원 선 말씀드리고
예, 그리고 손절 가격은 9,100원 선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목표가 16,000원, 손절가 9,100원 말씀드리면서 단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RF 머티리얼즈 단기 목표가 16,000원, 손절 라인 9,100원 기억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이번 주 마무리하면 바로 또 다음 주 뭐 실적 줄줄이 나오게 되잖아요. 네. 저희 투자 전략 좀 맛보기로 좀 알려주세요. 네, 뭐 5분 동안 매크로 얘기해봤자 뭐 얼마나 얘기할까요, 제가? 네. 오늘 끝나고 공개 방송에서 관련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테니까 앞으로는 이제 TV 방송보다는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제 시황과 매크로적인 측면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3시 40분에 장 끝나고 너튜브에다가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면 무료로 공개 방송 참여 가능하시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금은 다음 주 투자 전략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공개 방송에서 하실 거라서? 네. 조금만 알려주세요. 이따 바쁘신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녹화를 올려두기 때문에 녹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만 해주시죠. 네, 일단은 뭐 삼성전자 오늘 수급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마무리까지 수급이 제가 어떻게 되나. 보는 데이터는 삼성전자 지금 외국인들이 200만 주 정도 던지고 있거든요. 네. 많이는 안 던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태까지 제가 알기로는 한 3,800만 주인가 매수 들어와가지고 이제 좀 일부분 좀 매도하는데 장 끝나고 수급 더 한번 확인을 해봐야지 제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신강섭의 위대한 투자 함께 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